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끝났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거짓말 논란이 있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뭐 자진 사퇴하라는 쪽이 있고요. 여당은 뭐 큰 문제 없다, 채택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을 했던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길었습니다. 16시간을 했다고요? 네네. 자, 간단하게 먼저 뭐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자가 많이 알려져 있던 인물이고요. 네. 또 현 정부가 기준으로 세운 소위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예, 자정이 넘어서면서 오전 내내 했던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이 네. 거짓으로 의심되는 그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위증 논란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윤석열 후보자가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네.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그것이 본인의 오전 주장과 일관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가 봐서도 그런 측면의 거짓말 논란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2012년에 윤대진 후배 검사죠. 지금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의 형, 친형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비리 혐의가 지금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때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냐 마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소개는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소개는 해줬지만은 나중에 이제 선임은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관계에서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전 내내 윤석열 후보자는 네. 윤우진 사건과 일관되게 무관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 소개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건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녹음 파일 자체가 네. 윤우진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소에 본인이 찾아가서 그 내용을 전달받고 직접 변호사를 본인의 이제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까지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전의 태도와는 전혀 상황이 뒤바뀐 내용들이 이제 온 국민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기억이라 그런 것들을 미처 세심히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네. 예, 이것은 제가 오전에도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가 아니다 이런 식의 공방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요. 청문회 중에서도 사실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윤 후보자가 사실 이게 윤대진 후배를 좀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 사실은 윤대진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윤대진 검사라든가 등등이 해명하는 게 다 이 말과 일치해요. 그렇다면은 뭐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지 않나요?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에서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인식들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능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후배를 감싸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네.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온 국민에게 공중파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사사로운 자기의 이해관계를 그것이 정의인 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검찰총장으로서 네.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적인 이해관계가 다 개입돼서 향후에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윤석열 후보자의 말 그 예전의 녹취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네. 이런 취지는 읽힙니다. 본인이 이 사건 그 당시에 그 비리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자주 내비쳐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소개해 준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의도라든가 선의는 좀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네. 윤석열 후보자의 당시의 입장이나 뭐 취지 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고위 공직자로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 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위증이 아닌 사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괄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네. 그것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본인의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예. 다만 오전 내내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했던 네. 내용들이 거짓말로 밝혀진 것에 대한 예.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것이지 예. 2012년도에 그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그건 또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게 국회 법상에요. 이 인사청문회 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거는 어떤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네.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예. 인사청문 후보자의 경우는 그 처벌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더라도 네. 이것이 이 정치적인 책임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법적으로 위증죄를 적용해서 처벌받는 네.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것은 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인사청문회 자체가 너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청문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회가 이 부분을 포함해서 네. 뭐 자료 제출 문제나 또 위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네. 또 능력과 자질을 잘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남석 변호사가 당시에 선임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남석 후보자의 경우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남석 변호사요? 증인을 채택을 하고 네. 저희가 등기로 보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잠적해서 네. 송달 자체를 거부했던 자가 이제서 뒤늦게 무슨 언론을 통해서 네. 그것을 보호하는 듯이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네. 이미 선임돼서 활동했던 사실이 네.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거짓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윤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네. 이 이남석 후보자의 경우는요. 변호사요? 변호사의 경우는 그 국세청에다가 이미 선임되어서 네.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국세청의 복무 명령서를 네.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이 경찰에다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만으로 과연 납득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폭되면 네. 이것은 재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네. 당시 경찰에서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네. 누가 봐도 이것은 5개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18개월 만에 검찰이 6번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네. 결국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것은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요. 이제 변호사를 네. 소개 알선 이런 했던 행위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소개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다. 일단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네. 여러 고위공직자가 낙마하는 경우는 네. 법률 위반만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청렴과 도덕성 네. 그리고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들로 낙마한 여러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태호 지사의 경우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라는 인물을 모른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가 네. 마지막에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나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장상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네. 저는 그 또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은 뭐 법률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고소고발이 되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일이고요. 네. 다만 국민들께 보여줬던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의 발언들이 네. 과연 적절했느냐, 그것이 네. 정직한 태도로 일관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정해졌나요? 제가 봐서도 네.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했고, 네.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검찰총장으로서 위증 논란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청문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이 된다면 네. 가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적격 부적격의 병기식에 예. 과거 관행대로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바른미래당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예. 제가 봐선 채택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되면은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응이나 이런 것. 언론도 그렇고 네. 국민들도 이 정부가 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해 왔던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청문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할 것이다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자도 그렇고. 예, 예상은 그렇게 하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회 현안도 많지만은 오늘 일단 요 얘기만 중심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연결되면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